보통 빌딩 매매만 전문으로 하는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어떻게 매물을 소개받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꼬마 빌딩 정말 괜찮은 물건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질적인 부동산 매입 꿀팁이나 매물을 보신 루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주실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필주 작가입니다. 오늘은 많은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투자할 만한 꼬마 빌딩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특히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구독자분들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시는 빌딩 전문 중개 법인을 통해서 매물을 찾는 방법과 또 저만의 노하우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마도 부동산 매물을 찾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네요. 첫 번째 방법으로는 디스코나 밸류맵과 같은 부동산 거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매물을 찾아보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아파트 매물을 찾는 것처럼 관심 지역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즉 일반적인 동네 부동산을 통해 매물을 소개받는 방법이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이 전문 빌딩 중개 법인을 통해 매물을 추천받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참고로 제가 매입한 건물 두 채 모두 이러한 세 가지 방법을 적절히 이용해서 매물을 찾았는데요. 두 채 모두 동네 부동산을 통해서 소개받고 매입을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린 대로 세 번째 방법인 빌딩 전문 중개 법인을 통해서 매물을 찾는 법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선 대표적으로 어떤 빌딩 중개 법인이 있는지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이는 결코 저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꼬마 빌딩 매입에 관심을 가졌다면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던 회사 이름일 것 같네요. 대표적으로 김윤수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빌사남이 있을 것 같고요. 젊고 깔끔한 이미지의 알파카 중개법인도 있네요. 또한 얼마 전까지 오동엽 대표님이 계셨던 원빌딩 중개법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제가 아는 대표적인 빌딩 중개법인일 것 같고요. 아마 이 외에도 최근에 여러 빌딩 중개법인이 생긴 것 같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회사 팀장님과 몇 번의 미팅을 진행했고 몇몇 팀장님들과는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사이가 되었네요. 참고로 우선 이러한 빌딩 전문 중개법인이라고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혹시나 내 투자금이 너무 조금은 아닐까? 괜히 시간 낭비하는 것은 아닐까 하면서 연락을 주저하실 필요 없다는 거죠. 저는 부담 없이 연락을 해보고 한번 미팅을 진행해 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법인 부동산에 연락을 하면 좋을까요? 제 나름대로 4단계로 생각을 해봤네요. 첫 번째 단계는 각자 자신의 투자 방향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는 제가 지난 1강 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즉 꼬마 빌딩 투자라는 것이 아파트나 일반적인 상가와 달리 지역과 건물 형태, 가격대마다 천차만별이라 무작정 빌딩 중개법인에 연락을 하셔서 꼬마 빌딩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면 어떤 건물을 소개시켜 줘야 할지 담당자분들도 되게 난감해 하실 거예요. 따라서 각자 투자 방향을 사전에 고민해보고 연락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부분은 1강 때 말씀드린 부분이니 본인의 투자 방향성을 우선 파악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볼까요? 본인이 가장 잘 알고 또한 관심 있는 지역, 보유한 자금 규모 정도와 원하는 건물 형태가 근생 건물인지, 상가주택인지, 또는 신축인지 리모델링인지를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한 투자 목적이 월세 수익인지 집가 상승인지 등을 대략적으로 고민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단계입니다. 이러한 방향성의 고민이 되셨다면 간단히 전화 상담 후에 실제 미팅하는 단계겠네요. 처음 연락하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대표적인 빌딩 중개 법인, 회사 대표 전화나 카톡으로 연락을 해보거나 웹페이지에 공개된 컨설턴트 분들에게 직접 연락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고 나면 담당 컨설턴트 분들이 지정이 돼서 연락이 오실 거예요. 앞서 고민한 내용을 토대로 중개사 분들과 간단하게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마 전화 상담을 간단히 하고 나면 대부분 사전 예약을 하고 한번 방문해 달라고 요청하실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러한 방문 요청에는 매입하시려는 사람들의 신원도 파악하고 정말 구입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정도 확인하기 위함이 아닐까 싶은데요. 결론적으로 저는 한번 직접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만 직접 방문하실 때는 당장의 좋은 매물을 소개받는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중개사 분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생각으로 방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미팅을 시작하게 되면 각 중개법인마다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매물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다양한 매물을 보여주실 거예요. 아마 처음 방문하신 분이라면 꼬마 빌딩에 감이 없기에 우선 부담 없이 편안하게 들어보시면 됩니다. 최근 건물 투자 현황과 어떤 건물들이 주로 매물로 나오는지, 특히 최근 꼬마 빌딩 매물 트렌드와 시장 분위기를 이해하시면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다 보면 소위 감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대신에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팁은 당장에 돈이 없으시더라도 매입하려는 의지를 보이면서 적극적으로 미팅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인상이 자금도 어느 정도 있고 매입하려는 의지를 보여드려야 중개하신 팀장님들도 적극적으로 매물을 소개하실 것 같네요. 만약 아직 돈도 없고 몇 년 뒤 매입을 생각하신다고 말한다면 모든 중개사분들이 좋은 물건을 보여주고 싶지 않을 것 같지 않을까요? 세 번째, 매물 소개 받기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미팅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면 중개사분들이 적극적으로 카톡이나 메일로 적당한 꼬마 빌딩 매물 자료들을 송부해 주실 거예요. 아마 간단한 건물 브리핑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각 건물당 5페이지에서 10페이지가량 되는 파일에는 매물 개요, 임대차 내역, 물건 사진, 지적조 등이 세부적으로 정리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도 이러한 자료를 보시면 세부적인 건물의 장단점은 물론 주위 유사 건물 시세 및 매각 사례까지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기에 이러한 매물을 받아보시면서 다른 건물들과 비교하시면 조금씩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는 단순히 건물 소개 자료이고 실제 사진으로는 건물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러한 매물은 실제 임장을 가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임장하는 방법은 추후에 제가 또 다른 영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과정인 피드백 단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피드백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즉, 계속 소개받은 물건을 직접 방문해보고 소개해주신 중개사 분들께 피드백을 직접 드려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직접 막상 가보니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아쉬웠다. 또 정말 월세가 잘 나오는 게 맞는 건지 등을 직접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중개법인 담당자분들도 모든 건물을 매일매일 가볼 수가 없고 자세히 알 수 없기에 이러한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중개인분들에게 향후 판매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만약 나름대로 중개인분들이 물건을 추려서 다양한 매물을 어렵게 소개해 주셨는데 매입하려는 사람이 아무런 반응도 없고 의지도 없다면 더 이상 이러한 자료를 보내시지 않을까요? 이러하듯 매물을 소개받고 피드백을 상호 주고받으면서 다양한 건물을 좀 더 이해하게 되고 중개사 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에게 적합한 매물을 좁혀나가는 거겠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소개받은 매물 중에 괜찮은 물건이다 싶으면 직접 임장을 가서 사진을 찍고 소개해 주신 중개사 분들께 보여주면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기도 하였네요.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선 이러한 빌딩 전문 중개법인이라고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설명드린 4가지 단계를 잘 기억하시고 본인이 원하는 중개법인에 연락을 하셔서 한번 방문 후 미팅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부동산은 주식이나 다른 투자와 달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따라서 부동산 중개인분들과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매입한 건물 두 채의 사례를 토대로 동네 부동산과 빌딩 법인 부동산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